새누리당의 경상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권오을, 박승호 후보가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경선이 무산됐고 김관용 후보가 도지사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당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시민운동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무소속 시민 후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의료관광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대구도 의료관광객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봄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수개화가 빨라져 냉해와 늦서리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권오을, 박승호 후보가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경선이 무산되면서 김관용 후보가 도지사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TV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가 잇따라 취소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온 새누리당 경상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3명의 후보 가운데 권오을, 박승호 2명의 후보가 경선 후보 사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관용 후보에 대해 제기한 도덕성 검증과 경선 일정 연기 요구를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문제없다, 일정 연기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날짜 연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2회 TV 토론회 무산되고 합동연설에 무산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경선 후보 사퇴. 문신의 포기했더라. 정말 조금만 연장만 해줬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서 같이 참여해서 끝까지 가는 게 나도 경선 주자로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시간이 타이트하게 당해서 못을 박아버리니까. 경선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사퇴하면서 예정돼 있던 경선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새누리당의 경상북도지사 후보로 김관용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마저 제대로 치러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나면서 새누리당은 정치력 부재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무소속 시민 후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당 활동은 하지 않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한 경력을 인정받아 주민들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대구에는 5명의 무소속 시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시의원 후보 2명, 구의원 후보 3명 모두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10여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던 정신 그대로 의회 내에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소속이 아닌 만큼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오랜 기간 쌓은 유대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 어린이 도서관 만들고 또 동네 주민들과 함께 교육 문제, 생활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8년 정도 주민자치운동을 해왔었고요. 정당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지역의 마을 분들의 생활 의제들을 잘 담아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힘있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일색인 대구 정치 구도에서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민 후보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당의 눈치 보지 않고 정당에 줄 서지도 않고 오로지 시민과 시민에게 줄 서고 시민의 눈치를 보고 시민들이 요구만 바라보고 사는 무소속 시민 후보가 제대로 가는 길이다. 제 생각 자체가 위로 저를 공천해준 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 더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돼 있고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시민 후보가 정당 중심의 선거 구도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겠다며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 이모저모 양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대구는 김부겸 예비후보를 단수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예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 대구시장 후보 공모 때 단독으로 신청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면접 심사 등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청도군수 후보 경선을 후보를 압축하지 않고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청도군수 예비후보인 김재근, 이기환, 이승률 후보가 후보를 압축하지 않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합의를 해와 3명 모두 경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오늘 경북교육청에서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경북교육감으로서 심혈을 기울인 명품 경북교육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우 통합진보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대구시당의 선거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린 개소식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소속 24명의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상규, 김재현 국회의원, 진보연대 백형국 대표 등 진보개혁 시민사회단체 대표,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도 내 전 지역에 산불 경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경계 경보는 지난 1월의 관심, 3월 주의 단계에 이어 세 번째 단계로 도내 산림 가운데 산불 위험 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산불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이 산불 대기를 해야 하며 순찰과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반쯤 성주군 수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3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이 나자 산림청과 소방 헬리콥터 7대와 군청 직원 230여 명이 동원돼 산불 진화에 나섰는데 산림당국은 도로 옆 야산 사면에서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담뱃불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의료관광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의료관광 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를 찾는 의료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4천여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는 9천 명, 올해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관광객 2명면 중형차 한 대 수출과 맞먹는 부가가치가 난다지만 대구는 아직 미용이나 건강검진 같은 단순 환자가 많다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가벼운 건강검진은 인원 위주의 환자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중증 환자 위주로 가야지만 수익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역 20여 개 관광회사와 의료기관 위주로 환자를 모집하다 보니 한계가 뚜렷했는데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보험사도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의료관광 광고를 허용하면서 대형 병원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보험회사가 가지는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안정감을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대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의료산업 육성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조치들이 대구의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올봄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일나무의 꽃이 빨리 펴 냉해와 늦서리 피해가 걱정입니다. 매년 이맘때마다 이런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배나무 가지마다 색깔이 검게 변한 열매. 정상적인 열매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해 4월 꽃눈이 나오는 개화 시기에 저온 현상이 나타나 배와 자두, 복숭아 등
다양한 종류의 과수가 피해를 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복숭아나무 꽃눈을 일일이 살펴봅니다.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저온과 늦서리 피해가 우려되자 피해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상주의 배재배 단지 등 경북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실제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들쭉날쭉한 기온은 사람뿐 아니라 과수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 기온 상승으로 과수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4, 5일가량 앞당겨지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개화기에 설이나 냉해 피해를 입으면 결실률이 낮아져 수확량이 감소하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냉해 피해, 설이 피해. 이 두 피해가 농민들에게는 아주 참 결정적인 타격이다.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태운다든지 바람을 분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그 서리가 내리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희석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리 피해는 오후 6시 기온이 10도일 때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임모 씨 사건과 관련해 계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 250여 건이 재판부로 접수됐습니다. 진정서들은 지난해 10월 임 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접수된 것으로 대부분 임 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저수지에 빠진 40대 남성을 20대 청년이 구조했습니다. 3m가 넘는 물속에 뛰어들어 차 유리를 망치로 깨서 구출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던 23살 서덕규 씨는 차가 물에 빠졌다는 고함 소리를 듣고 저수지로 뛰쳐나갔습니다. 운전자와 차량이 수심 3m 아래로 빠져들고 있는 긴박한 상황. 사람이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갖고 좀 급한 상황이라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뒷유리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걸 이제 깨부셔가지고 이제 사람은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동료의 도움까지 더해져 운전자 45살 정모 씨는 무사히 구출됐지만 이 과정에서 서덕규 씨는 양손이 유리에 찔리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면 운전자분은 저기 구출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구출한 분이 양손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발견 뒤 구조되기까진 불과 10여 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 정 씨는 조금만 늦었다면 심장마비 등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경북경찰청은 공로를 인정해 서 씨와 동료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상으로 2주째 일손도 놓고 치료비 또한 자비로 부담하고 있지만 서 씨는 자신의 손이 누군가를 구했다는 것 자체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은 좀 못하고 있죠. 지금 실밥이 아직 안 푸는 상태라서 사람 하나 살렸으니까 그거 하나는 족하다. 그런 마음이죠.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천의 공무원들이 이런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 지좌동의 한 가정집에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방문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말벗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좀 어떠신가?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체크거든요. 건강하신지. 집안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점검도 하고, 돈이 없어 근육 진통제를 못 사는 노인들에게는 진통제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지난달 김천경찰서 문영호 동부파출소장이 지좌동 주민센터에 제안해 만든 112 고독사 지킴이들입니다. 고맙고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고마운 거야 뭐 말도 못하고. 이들은 지좌동에 사는 독거노인 282명에게 순찰 시간에 독거노인 댁을 개별 방문해 이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 고독사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파출소하고 저희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한번 노인네들을 위해서, 홀로 사신 노인네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 이웃이 곧 가족이라는 이들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자세야말로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줄이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은행에서 전산장애가 이틀 연속으로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전산기계 고장으로 어제 저녁 한때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 이틀 연속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뱅킹과 금융 자동화 기기 등을 사용하지 못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엿새 동안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기능경기대회는 오늘 오전 경북기계공고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달 14일까지 600여 명의 선수가 48개 직종으로 나눠 6개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또 오늘 금호공고에서 개회식을 가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도 구미와 경주, 안동, 상주, 청송에서 57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소방안전산업전문 전시회인 제11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달 1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200여 개 업체들이 소방산업 기술을 선보이고 국내 소방업체의 수출기를 찾기 위해 해외 바이어 200여 명을 초청해 상담회도 엽니다. 이 밖에 소방 관련 기업들이 취업 설명회를 열고 한국화재소방학회 충계학술대회 같은 40여 건의 각종 회의도 이어집니다. 대구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모레 하루 동안 예정된 전국 교대생 동맹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교대 총학생회는 예비교사들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 453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것은 191건으로 2010년 129건, 2011년 136건, 2012년 180건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의 50%는 친부모에 의한 것이었고 칠곡 사건처럼 계모나 계부에 의한 학대는 4.1%였습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7 학교폭력센터로 접수된 신고 전화는 대구가 2012년 2,605건에서 지난해 4,353건으로 67% 급증했고 경북은 2,598건에서 3,906건으로 50%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평균 증가치인 27%에 비교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주로 폭행, 협박, 공갈추행 등이 많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혜성병원이 적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법정 인력 기준과 시설을 3년 연속으로 맞추지 못한 달서구 혜성병원 등 전국 13개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혜성병원은 응급실 담당 의사가 상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래 환자를 함께 진료해왔습니다. 대구 북구의회는 도시철도 3호선 70역의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역성에 맞지 않는 7곡이라는 명칭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역명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도시철도 3호선 305호역의 명칭을 구암역 또는 함지역으로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305호역은 70역, 306호역은 구암역으로 확정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5만 7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5천 명 36%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지난달 경북의 실업자는 4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8% 줄었습니다. 고용률의 경우에 대구는 5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올랐고 경북은 고용률이 62.2%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정비공장에서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고친 뒤 수리비 54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35살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성서경찰서는 또 지난달 27일 대구 달서구의 한 길가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 2명을 폭행한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